올해는 지방자치 부활된 지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 지방분권사의 굵직한 변화들이 시작됐는데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됐고 자치경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됐지요. 또 지방 일괄 이양법 제정 등으로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초석들이 마련된 겁니다. 하지만 자치분권이 성공하려면 결국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되고 있을까요?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신라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박재욱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28일이었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로 인상하는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뭐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대선 공약을 내세웠죠. 예. 그리고 그중에 핵심이 이제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이다.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년도, 20년도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우리 그 지방세 비율을 있어서 그 지방 소비세 비중도 높여봤거든요. 예.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권의 성과로서 뭐 작년까지 한 10% 정도 지방 소비세가 인상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예. 근데 그 당초에는 지방 소비세 인상률을 포함해서 분권 1단계 완료하고 작년에 사실 그 2차 분권 추진, 재정 분권 추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1년 동안 미뤄진 거죠. 예. 미뤄지고 요번에 그 결과적으로 그 당정청 그 재정 분권 특위에서 네네. 지방 재정을 2조 원 확충하는 어떤 그런 안이 되겠죠. 그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 일부 그것을 공동세로 점출해서 지방 소비세를 만들어 오고 있는데, 네네. 거기서 21%에서 25.3%로 그 4.3포인트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효과가 1조 원 정도 우리가 확충이 될 수 있는데, 지방 재정에. 사실 그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10%,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7% 정도 주장을 했는데 기재부가 이제 코로나 뭐 이런 재정난을 이유로 해가지고 반대하는 바람에 4.3%에 그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재정 분권에서 한계가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추가적인 것이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한 1조 원 정도 추가를 하겠다. 뭐 이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한 2조 원 정도 추가될 예정인데, 네,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그 7대3, 6대4 수준의 국세 지방세 비율을 맞추기에는 뭐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지겠습니다. 네. 아니 이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대4, 7대3 뭐 이렇게 좀 양보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이번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자꾸 따지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 73.7에서 26.3, 뭐 7대3 정도 뭐라고 할까요? 73대 26 정도에서 72.6대 27.4대인데, 4인데, 겨우 1.1포인트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문정부가 이제 처음에 6대4로 주장했다가 7대3을 후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지금 맞추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7대3 정도의 어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맞추려면 한 17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기존의 인상분 5조 원에다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 원이 또 추가되면 한 7조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원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뭐 대통령과 정부 그다음에 뭐 여러 저희 말해서 중앙 관계자들의 어떤 의지의 부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지방세하고 국세에서 내려주는 지방 교부금하고 이제 차이를 두는데 이제 교부금은 꼬리표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지역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교부세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까? 그러면은 지방 교부세를 좀 더 늘리겠다. 뭐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방법도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네. 그거 당초에는 네네. 그 지방 교부 지방 소비세 부분을 만들어서 지방 소비세는 지방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떼서 지방세로 돌려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방세 범주 내에 들어오고 지방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국세로 걷어가지고 네네. 지역의 어떤 재정의 격차를 완화시키고 지원하기 위해서 그 중앙에서 내려주는 어떤 지원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지방 소비세 같은 경우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대도시는 아무래도 소비 어떤 그 생태라든지 소비 생활이 이제 뭐 크게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네네. 뭐 대도시인데 이 지방 도시, 다른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좀 불리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자연히 잘못하면 그 지방 소비세 같은 경우는 지역 간의 격차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예. 근데 근데 사실 저게 말하는 그 지방 교부세 같은 경우는 그 지역 간의 격차를 주면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하고 지방하고의 어떤 격차를 주고 지방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지방 교부세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 지난 1단계 재정분권 논의할 때 2단계에서 논의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2단계 논의에서 빠졌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지방 교부세율이 지금 19.24%인데 네네. 국세에, 그러니까 국세의 19.24%는 무조건 지방에서 주는 거죠. 네네. 근데 이번에도 사실 그게 논의가 돼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22%나 25% 정도 확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대도시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이나 중소도시가 좀 고루고루 형평성 있게 재정분권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겠죠. 예예. 근데 이 부분이 논의가 빠져버렸어요. 그 상당히 좀 한계가 좀 크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예. 뭐 그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자치분권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해왔고 또 뭐 제도적 기반도 계속 마련되고 있다 하는데 사실 수도권하고 지방의 불균형 문제는 갈수록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아닙니까? 이거 뭐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어떤 격차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 어떤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가 뭐 신공항 문제라든지 2030 엑스포라든지 뭐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선 이 부분에 있어서 국고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방 자체의 재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방에서 돈이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중앙의 재원에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가 바라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앞서 말씀 중에 이제 지방 소비세를 4.3% 올렸다. 그래서 한 1조 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고, 그리고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이요. 예, 요런 게 이제 기금으로 마련해서 한 1조 원 정도를 마련했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줄긴 합니다만 훨씬 더 좀 심각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농어촌 지역은. 그러니까 이 기금은 결국 더 심각한 쪽으로 좀 많이 투입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거기서 지금 사실 당정청에서 합의를 했고, 이 내용이 아주 확정이 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9월 국회에 통과하고, 그리고 내년 이게 이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대통령 선거라든지 또 그 이후에 지방 선거가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국회 가서 또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 소멸 대응기금 같은 게 또 상당히 바람직하고, 근데 1조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여러 지역이 나눠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지금 현재도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이라서 수도권에서 일부 재원을 빼서 지역에다가 이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도 이름이 사실 확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확정되지 않을 정도로 아직까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네. 교수님 지금까지 어떤 부분이 문제고 한 것들을 쭉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럼 이 재정분권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까지 재정 분권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사실은 노 대통령 때 뭐 지방 교부세율이 지금 현재 19.24%도 그때 정한 것이고 예.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이렇게 변경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 개정 같은 특별 개정도 만들었고 좀 진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정부 오면서 재정분권 쪽에는 크게 진전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정부 현 정부가 그 재정분권 단계 2단계 이야기를 하고 또 3단계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데 좀 기대가 좀 컸었거든요. 네. 기대가 컸는데 아직 그 원래 6대 4에서 7대 3으로 후퇴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 기준도 지금 맞출 수 없는 상황이다. 네네. 내년까지는 그 대통령 임기도 끝나고 하니까 그 제가 볼 때는 그 7대 3도 어렵지 않겠나. 뭐 이렇게 봐지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그 방송도 없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이게 이슈화가 참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세금이고 돈 문제라서 좀 복잡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 그 분권 문제는 크게 관심들을 안 갖고 있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중앙 언론이라든지 뭐 관료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정치인들 할 것 없이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조차도 네. 사실은 분권에 관련돼서 균형 발전에 대해서 물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고 이 부분이 사실 그 우리가 좀 지역의 낙후성이라든지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그 제도적인 재정적인 바탕임에도 불구하고 네.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그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국가의 장래를 볼 때도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앞서도 이번에 이런 결정이 나오기까지 코로나19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조금 반대가 있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차기 정부에서는 기재부 예산 기능을 청와대로 가져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야기는 사실상 조금 무리인 것이 뭐냐면 아무래도 청와대 물론 지금 또 청와대 그 비서실이라든지 당하고 이번에 이 발표 우리가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도 그 시비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예. 근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방대하고 그 보통 보면 6월쯤 되면 각 부처에서 예산안을 내면 계속 심의하고 조정해서 이제 그다음 9월 정기국회 이후에 예산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청와대로 가져오게 된다는 것은 뭐 정부의 조직 어떤 구조상 맞지도 않고 예. 그다음에 사실 그렇게 돼서도 안 되죠. 체계적인 어떤 우리 정부 운영의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리더십하고 그다음에 강한 의지 그다음에 그 지역 출신들의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한 절반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다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 이게 재정분권은 정말 굉장히 근간이 되고 중요한 문제인데도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이슈화를 시키고 뭔가 같이 나누고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일관되게 한결같이 주장하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 점 일단 짚어주셔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죠. 그래서 저 마지막으로 제가 딱 정말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이 우리가 자치분권, 재정분권은 어떤 나라든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유럽 국가들 우리가 노르웨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는 예산을 확정할 때 보면 지방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정시키고 확보하고 난 다음에 국가 재정 예산을 만듭니다. 예. 그만큼 자치 예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는 너무 열악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민주주의 국가나 선진 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지방자치가 잘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나라가 작았어. 그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예, 예. 우리가 한 단계 국가 발전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이 참 중요하다. 네네. 균형 발전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말씀을 특히, 이 정도로 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예, 예. 다음에 또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신라대학교 공공인지학부의 박지욱 교수였습니다. 예,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십시다. 자갈치 아침에 17,703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